자, 그 동서양 얘기를 왜 고리타분하게 하느냐면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죠. 이거는 경쟁력이죠. 국가 간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경쟁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보당과 보수당으로 정치는 구분합니다. 보통 보수당이라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공화당이고 진보당이나 민주당이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출발했으니까요. 보수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갖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주의는요, 특히 소위 사회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것은 개인 역량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을 기준으로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보수주의고, 우리도 이제 그 보수적 정당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그렇게, 그 인간미를 상실한 이런 서바이벌 세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협업하고 협동해서 이상적 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이제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협동농장이 생기고 동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런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과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늘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뿌리가 깊죠. 이런 이상적인 국가, 사람과 사람이 협동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상적인 국가관을 갖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부터 시작했는데, 플라톤의 이상주의는 이데아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해서 현실주의로 간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사실 그 이후에 1000년 정도를 서양을 지배한 것도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서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역량 중심에서 자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적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만 살 수가 없죠. 항상 꿈을 꿉니다. 경쟁이 덜 심한, 협동하는, 서로 도우는, 인간미 넘치는 이 두 개의 큰 가치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데, 이것이 크게 대별하면 하나가 이제 개인적인 역량을 중요시하는 것이 서양 사상이고,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을 중요시하는 게 동양 사상이다. 이렇게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요, 자, 개인의 역량만 유일한 가치로 하면 그런 세상은 정말로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해서 강대 국가가 약소 국가를 식민지화하고, 그 이전에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괴멸시키고 노예화시키고 노예를 만들죠. 이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인간의 삶을,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심, 그 도덕과 가치, 이런 중심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개의 사상이 이제 말하자면 서로 보완하면서 이제 세계가 발전을 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어떤 중심적 가치가 더 물질 문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회를 발전시키냐면 결국은 개인 역량 중심이어야 된다. 서양이 동양보다 지금 여러 면에서 우수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개인 역량 중심의 경쟁사회, 소위 보수적 가치, 자본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중심은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보다는 사회적 역량, 공동체 역량을 중요시해서 이게 경쟁력을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대회를 해야지 우리가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하나는 이제 현실주의고 하나는 이상주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동양은 서양보다 뒤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물론 이제 보수적 가치, 개인 역량 중심의 사회도 관계 중심을 끝없이 지향하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 중심, 개인 역량 중심이라고 하지만 예,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합니까? 이 기부 문화가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탕은 개인 역량 중심이면서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관계 중심 혹은 이상 사회를 지향하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죠. 기부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은 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게 이제 관계 중심의 이상적 사회인 동양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어찌 사람과 그렇게 동물처럼 극한 대립을 할 수 있느냐. 사이좋게 협동해야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내면적으로는 더 개인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요.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욕망하는 존재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사회가 발전되기 어렵죠. 기본적 전제가 인간은 기본적 전제가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욕망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출발하는 서양이 동양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굉장히 계약 관계가 발달했습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많고 무슨 계약을 해도 계약서 이만큼 두꺼워지는 거죠.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양과 동양 보수와 진보의 기본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것이 더 옳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적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더 개인주의로 흘러버렸죠. 더 권위주의로 흘러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절대로 개인적 이기주의지 절대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요. 살아있는 무릇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공동체의 이익 이거는 굉장히 그냥 양념일 뿐이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수의 가치는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모르면 보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자, 중국은요, 우리가 이제 원류, 시원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 로마를 시원으로 하는 서양 가치는 이와 같이 개인 역량 중심이고, 또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친부 사례다. 그래서 친부 사례로까지 그 신화가 전개되는 것은 이와 같이 극한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지향하는 이런 가치관이라는 거고 동양은 이 자꾸 이런 개인의 욕망을 부정하는 듯한 삼강오륜이니 그 부자유치니 이런 인이니 일이니 그다음에 도덕이니 군자니 이런 가치 중심으로 자꾸 가가지고요. 이게 오히려 기본적으로 발달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런 크게 대변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요. 중국의 큰 문제 하나는 또 언어라고 봅니다. 언어 문자라고 봅니다. 문자. 중국은요 한자 한 글자 하나에도 우리가 발언하는 가짜나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때 가짜 하나도요 중국은 가짜라는 게 열 글자가 10개도 더 되죠. 각 문자마다 다른 글자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표음 문자인데 표의 문자라 되다 보니까 각 단어마다 글자가 틀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글자 하나 배우는데
평생을 배워도 완벽하게 배우기 힘들 정도로 중국의 글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러다가 언어 세월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이에요. 언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통의 도구일 뿐인 이 언어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둠으로써 이것 배우는데 세월 다고 해서 언제 이것 배워서 남하고 완벽하게 소통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게 좋다. 우리 한글이 그래서 우리 한글이 최상의 문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음, 모음 24자. 원래 이제 모음이 10자고 자음이 이제 18자인데 4자를 줄였죠. 18자 다 있었으면 우리도 뭐 프랑스 발음,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제 24자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립니다. 글 배우는데 시간이 적어야 되는데 중국은 저같이 글자 하나 배우는데도 긴 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발전할 어떤 여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실질적으로 권위주의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국은요.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뒷받침이 되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권위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든지 이런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혁명을 통해서 권위주의가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이전에 뭐 군주가 있고 뭐 루이 14세 그 뭡니까 이런 군주들이 뭐 찰스 1세 혁명으로 다 단두대에서 그냥 사라지죠. 동양은 그런 적이 있느냐? 없죠. 한번 해보세요. 중국은 천안문 사태 등소평이 진압해버리죠. 없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 계급을 말하자면 말살시키고도 했지 계급 투쟁만 했지 사실 실질적으로 권위 사회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몇십 년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푸틴이 권력을 잡으면 몇십 년 가버린다. 이 권위주의 사회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4년마다 선거에서 바꿔버렸잖아요. 이 권위주의가 문제다. 권위주의가 인간 이 관계 중심을 하다 보니까요. 권위주의 청산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 관료라든지 군주라든지 이런 사람은 군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것, 사회의 계층과 계급을 인정해주는 게 관계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중심과 관계 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권위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대왕이요, 노비를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글을 만들잖아요. 언문이라고 그래서. 세종이 왜 정말 대단한 군주인가 하면 이와 같이 권위주의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권위주의를.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무 쉬운 한글. 한글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만드는 것보다 반포하는 게 왜 더 어려우냐? 반포를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상놈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인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문자를 알면 이게 이제 사대부하고 이게 계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원래요. 성경도 성직자 아니면 못 읽게 했잖아요. 늘 이렇게 계층하고 숨기고 계급화시켜서 그들만의 특권을 노리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없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그만큼 그 글자도 중요하지만 그 제작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권위주의 사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자 자체도 사실 권위주의의 토산이죠. 글 하나 배우면 머리 나쁜 사람 평생 가도 글 하나도 못 배우고 마니까 이 계층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가 기본적으로 어느 만큼 사라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회 발전의 또 척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한글이 쉽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문자로 선택한 우리는 사실 우리 말이 중국에서 온 것도 경계문에서 한자를 섞어 써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을 배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중국 민족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문자가 쉽고 또뭐그 특히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우리 한류 문화라는 것도 분명히 그 뿌리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세상의 실체를 보는 방법, 세상의 구조를 보는 방법,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동서양의 차이, 그 다음에 인간 그러니까 관계 중심과 개인 역량 중심의 차이, 이 문자의 의미와 역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